자, 그럼 2부는 스포가 가득한 리뷰로 또 이제부터는 굉장히 개인적인 또 추천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부터는 스포 있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가 스포가 그렇게 뭐 필요한가 싶겠지만 그래도 스토리가 워낙 또 까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액션 얘기를 주구장창 했으니까 스토리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전 라실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영화 보고. 아, 네네네. 왜냐면 스토리 솔직히 말하면 어떤 개연성도 없는 자기적인 느낌이에요. 다 끼워 맞춘. 뭐 거의 의절하다시피 지내던 형의 복수를 위해 갑자기 인남을 쫓는 레이도 그렇고 네. 과거의 설명이 부족함에도 갑자기 태국으로 아이를 찾으러 가는 인남. 그치. 그리고 왜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려는지 모르겠는 유이. 네. 이게 제가 볼 때 팜플렛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 말들이. 아, 그래서 태국을 썼는 게 아닌가. 트랜스젠더랑 연관이 깊은. 그렇기도 할 텐데 네. 이유가 딱히 없는 것 이유가 같거든요. 없는. 좀 명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 그 캐릭터가 좀 영화랑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이 네. 박정민 캐릭터가. 그러니까 재밌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런 개그 캐릭터 한 명 정도 넣는 건 되게 좋은데 왜 굳이 트랜스젠더였을까? 좀 다른 캐릭터가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전 살짝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괜찮았던 게 그 좀 마초적인 느낌을 중화해주는 캐릭터를 넣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일부러. 박정민도 마초 같은 역할을 했으면은 너무 느와르 느낌이 가득한 영화였을 거예요. 그리고 흥행에서도 약간 밀렸을 거고요. 정말 신세계 2라고만 남는. 네. 이럴 거면 신세계 2라고 하지라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외전 이런 식으로. 네. 박정민이 악에서 구한 거죠. 아, 영화를. 그러면 제목이 결국 아이가 중심인. 그러니까 황정민의 딸이 중심인. 진짜 악에서 구해지는. 진짜 그게 궁금했어요. 제목대로 구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죽잖아. 뭐 구해진 거야. 또 죽음으로써 구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살신성인 했죠. 진짜로 살신성인 말 그대로. 그 구해졌다는 게 뭐 박정민 배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죽어서 구원받는다?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의미가 없다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에 따라 다르죠. 맞아요. 이 영화가 종교적으로 되게 종교적인 영화도 아니고 네. 영화 만약에 종교적이었다면 그런 느낌이 계속 나고 뭔가 신앙에 대한 게 나왔으면 또 몰라도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차 쫓고 아니면 총으로 쏘고 칼로 자르고 이런 영화에서 구원이라는 거는 사실 복수밖에 구원이 없거든요. 복수가 구원이고. 근데 그런 신앙적인 걸 넣었다는 거는 저는 박정민을 위시한 그런 제목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가 비판받는 게 또 여성 캐릭터가 거의 없다. 있더라도 뭐 몇 명 안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요거였거든요. 너무 남성적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트랜스젠더라는 거는 약간 좀 그래도 여성이긴 하지만 좀 남성이죠. 극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멘탈적으로는 여성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남자 캐릭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걸 여자 캐릭터 재밌는 캐릭터를 넣었으면 좀 욕먹는 것도 덜 하고 했지 않았을까. 트랜스젠더보다는 뭐 아니면 이걸 일부러 뭔가 스토리적인 센 걸 넣기 위해서 트랜스젠더라는 걸 넣을 수도 있지만 왜 둘 다 죽였어야 됐을까요? 그래서 한 명 살면 2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되게 단순한 이유네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라 무슨 자포가는 이런 거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스포를 알고 봤는데 그래서 뭐 흔히 나오는 액션에 같이 죽는 거는 그렇게 죽거든요. 그 뭐 총으로 쏘거나 칼로 싸웠는데 부상이 너무 심해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왜 마지막 한 발. 마지막 한 발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딸이 만약에 있으면 딸한테 한마디를 남긴다거나 혹은 박정민이 있으면 주변 캐릭터한테 뭐 나 사랑했다고 전해주고 애를 잘 돌봐 이런 게 사실 나올 법한데 심파가 요 정도 심파 어떠셨어요? 적당했다고 보는데 그것조차도 박정민 배우의 그 역할이 그러니까 배우 자체의 역할보다는 그 배역의 역할이 잘 어울러준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암 걸린 역할도 많이 안 하고 네. 보통은 조력자들이 암을 유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슈퍼 아줌마처럼 추격자에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잘 딱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고 네. 적절한 요소 코믹 요소도 넣어주고
이 영화를 보면서 거의 유일하게 제 예상을 비껴나갔던 게 그 배우의 역할이었는데 뭔가 처음에 뭐 이 사람 뭐 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빌런 같다 해야 되나? 네네네. 그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같이 잡혀가지고 뭐 오빠 나도 구해줘 잡혔어 이런 장면을 네. 순간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진짜 도움이 됐으니까 그거는 좋았다. 근데 오히려 요즘에 만약에 그런 캐릭터를 등장시켰는데 만약에 나빴다, 뭔가 나쁜 쓰레기로 등장을 한다. 그러면 되게 큰일 날 것 같은 그쵸. 요즘 시대가.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장르에서는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따지기엔 아예 등장만으로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번에 그냥 일반적인 같은 역할이 아니라 좀 개그 요소로 등장한 음. 캐릭터니까 막 뭐 모든 트랜스젠더는 이렇게 웃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등장시켜?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말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말이 좀 적은 이유는 박정민 배우의 평소 행실 같은 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되게 중요하죠. 그냥 아무 무명 배우나 별로 음. 평이 안 좋은 분을 갖다 놨으면 아마 되게 혹은, 비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논란이 있던 배우나. 만약에 유아인 배우가 했으면 이 영화 끝났어요. 갑자기 유아인? 네.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 네. 그런 분들이 했으면 유아인 배우에 대한 의견, 네네. 타쿠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날씬해와랑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의견이란 점 너무 뭐 아쉽네.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그 명대사가 네. 보통 이런 데는 엄청 막 중후한 보이스의 주연이 명대사를 남기고 막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정재의 명대사 있긴 한데 예고편에서도 나오는. 네, 근데 초록창 기준 네. 1위 명대사는 박정민 배우입니다. 대사가 네. 해도 되나요? 욕인데? 네, 뭐 삐 처리하면 되니까. 씨발 그냥 앞에 봐 병 새끼야 이거예요. 아, 그 아시죠 그 장면? 네. 잘 살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1위라고? 맞긴 하지.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로 또 스포가 될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근데 이 장면은 진짜 봐야 웃긴데. 그러니까 이게 액션 영화기도 하고 이 박정민 배우가 연기를 워낙 잘해서 박정민 배우를 평소에 타짜나 이런 거 봤던 분들은 되게 조용조용하고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저기 남성적인 중후한 보이스기도 해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는 스포이시 얘기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보셔야 느끼는 부분이 있죠. 등장의 연출도 좋은 게 약간 헤드윙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처음에. 헤드윅.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거 박정민 배우인가? 약간 이렇게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딱 막 이제 돈을 받고 막 키스를 날리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와 기대된다. 그거 보면서 딱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좀 그랬던 게 생각을 비우고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안 죽는다. 아까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 얘기를 하는 게 안톤 시거처럼 별 X를 해도 얘는 안 죽는구나. 약간 불사신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노나업 맞죠? 노나업. 노나업에서 영자랄이 차용하는 게 되셨네요. 네. 노나업을 차용하는 게 레이의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는 말이야. 이게 예고편에 나왔던 대사죠. 노나업 대사잖아요.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맥락이긴 하죠. 그리고 뭐 서부극 느낌의 배경 이런 게 아마 많이 영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 노나업에서. 하지만 노나업은 이해가 되죠. 노나업이라니까 되게 없어 보이는데 그냥 풀네임을 하면 안 될까요? 알겠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네네네. 는 뭔가 이게 안톤 시거가 죽지 않는 게 상징성도 있고 한데 이건 단순히 액션이다 보니까 액션에서 제일 저는 싫은 게 죽을도록 싸우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말을 떠나서 중간에 이거 왜 안 죽지? 야 이거 이렇게 맞았는데 안 죽어? 맞아요. 중간에 차 무적인 타고 배우들. 가면서도 총알을 그렇게 맞추는데 단 한 발을 안 맞고. 그러니까 주인공만 피해가 근데 다른 사람은 맞추는데 똑같이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맞추던 인간이 주인공은 이상하게 못 맞추더라고. 그 인남에게는 뭐 한 부대가 와서 총을 쏴도 안 맞지만 그러니까 인남에 한 발 쏘면 바로 그 레이 그러니까. 허벅지에 맞는. 그러니까 뭐 죽는 것도 죽는 건데 아니 뭐 허벅지에 맞거나 아니면 뭐 몸에 맞아도 사실 한 대만 맞아도 못 움직이거든요.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이 마지막 호텔 장면에서 네. 그 인남이 여러 이제 자객들을 상대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한 대도 안 맞으면 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몇 대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죽진 않아요. 그 장면이 약간 신세계랑 비슷한 부분이죠.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영화적 허용이 아닐까. 바로 죽으면 사실 끝나거든요 거기서 영화. 아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걸 얼마나 잘 그 노인을 위한 날은 없다처럼 네. 주의해 주세요. 네, 노인을 위한 날은 없다처럼 그 얼마나 그 납득이 가게 그리냐 혹은 둘이 얼마나 센 캐릭터로 그리냐의 문제 같은데 요거는 터미네이터지 않았나. 자가 재생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 그 좀 클리셰 범벅에다가 좀 평범한 인남 같은 캐릭터보다는 이정재 배우의 레이 캐릭터가 더 애착이 갔거든요. 저도요. 뭐 인남은 뻔한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요. 고독한 암살자, 사연 있는 중년의 남성. 클리셰죠. 뭐. 클리셰잖아요. 아, 멋있고 현실에 별로 없지만 잘생기고 영화적으로는 네. 잘 나오는데, 근데 레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별로 배경도 없이 등장하는데 일단 미친놈으로 등장해요. 네. 그럼에도 뭐 상대를 거꾸로 달아 배를 가르거나 이런 기괴한 설정의 캐릭터인데 이 배역을 또 이정재 배우가 맡아주니까 상반된 그 느낌이 폭발하면서 네. 아주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저도 그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어서 좋았는데 아쉬웠던 게 좀 그 캐릭터에 대한 썰을 더 많이 풀어주면 좋지 그쵸. 않았을까. 예를 들면 뭐 형과의 뭐 어떤 애틋한 모먼트라든지 맞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설득력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뭐라고? 형이 죽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약간 왜 저럴까 싶은. 뭐라고? 형이 죽었어? 복수해야지? 제가 기억하기로도 뭐 형이랑 원래 친하니까 아니 옛날에 거의 의절하다시피 지냈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그래도 내 형을 죽이다니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혹은 캐릭터 특성상 뭐 형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몰라도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또 보통 이런 살인자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이렇게 등장하는데 레이 캐릭터는 그렇죠. 수트를 빼입고 백구도 탁 선글라스, 백구도 탁 그 아메리카노 딱 들고 이 올백. 센스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깔끔한 상반신과 목 위로만 있는 문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미술적 연출을 잘 해낸 것 같고 캐릭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제일 캐릭터에서 아쉬웠던 게 생각 외로 이정재 배우 출연 분량이 생각 외로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예고편만 보면 둘이 약간 5대5로 약간 그렇게 보여질 것 같은데 생각 외로 이정재 배우가 기준상 별로 안 나와서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이정재 배우를 더 보고 싶었는데 사실 황정민보다. 근데 황정민 배우는 꽤 많은 작품에서 뭐 형사, 그렇죠. 조직, 액션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신사적인 이미지잖아요. 피도 그렇죠. 안 묻히고 본인이 자기는 로맨틱 전문이라고. 네. 10월에 네. 어쨌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칼을 들고 직접 뭐 4대1로 이기고 그 컨테이너 안에서 네. 처리하고 딱 나가는 장면. 그 장면도 인상 깊었고. 그렇죠. 이정재 배우를 더 그 액션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 장면이 좀 아쉬웠다. 네. 황정민 그리고 황정민 배우는 말이 별로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좋았다. 저는 황정민 배우를 다른 영화에서 볼 때마다 자꾸 어디서 봤던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또경형님의 약간 그런 느낌이죠. 특히 진행시켜. 특히 그 말투나 이런 게 어딜 가도 베테랑 느낌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 약간 호쾌하고 이럴 때는 베테랑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서 말을 많이 안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말을 별로 안 해서 맞아요. 그건 괜찮았다. 이번엔 되게 약간 건조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황정민 배우 특유의 그런 게 있죠. 말투나 본인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약간 그런 게 있죠. 아이씨 그러면서 코믹도 안 넣으시고 네. 약간 그 절제된 감정선 연기가 이번에 좀 고도에 달랐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고 사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스토리 부분에서 갑자기 그 쫓잖아요. 둘 다 네. 말도 안 되게 뭐 형제가 엄청나서 인남을 쫓는 레이도 아니고 네. 그냥 자기 눈에 거슬려서 상대 쫓는 것도 아니고 안 친한 형을 죽였다고 쫓는데 후반에 가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유가 이게 만약에 진짜 미친놈이면 미친놈으로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게 그려야 되는데 둘 중에 어느 정도도 아닌 이유가 있는데 살짝 미친놈이고 약간 이런 중도적인 느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형은 그냥 진짜 겉으로만 이유고 실제로는 그냥 진짜 한번 붙어보고 싶고 죽여보고 싶은데 그냥 명목이 형이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형을 죽인 건 날 건드리는 거다 하고 찾아갔지만 오 생각보다 세네
이게 재밌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원하는 거는. 네네네. 근데 이 연출이 좀 더 진하게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뭔가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반밖에 안 미친 상태로 싸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가 생각나기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유는 예전에 얘기했던 그건 약간 맥거핀처럼 지나가고 둘이 뭔가 유대가 더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약간 사냥의 시간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셨구나. 이걸 보기 전에 사냥의 시간이랑 비슷한데? 보고 봐야지 했다가 똥을 한번 보니까 요건 그래도 좀 나은 느낌이 있는데 그쵸. 확실히 사냥의 시간 보신 분들은 뭔가 사냥의 시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 영화가 아닌가. 그럼 전 다운그레이드된 사냥의 시간을 보면 안 되겠네요. 안 보셨어요? 네네네, 다행히. 절대 보지 마세요. 눈이 시간 높아져서. 사냥당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제가 사냥을 당했어요. 사냥당하셨어요. 제가 사냥을 당하는 영화고 그거보다는 이 영화가 낫다. 같은 박정민 배우의 연기도 더 볼 수 있고 이 영화의 그 어떤 사냥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도 이유가 좀 더 있고. 박정민 배우 얘기도 해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아까 몸매 얘기했는데 각선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살짝 뱃살 있는데 귀여워요. 이번 극에서 좀 노출이 있는데 네. 그 뱃살 살짝 나오고 그런 게 좀 귀엽더라고요. 아무리 트랜스젠더라 해도 다 그렇게 노출 있는 의상만 입는 그런 거 것도 아닌데 아니죠. 일부러 아니죠. 그런 옷을 입어서 더 부각시켜가지고 더 돋보였던. 트랜스젠더가 주라기보다는 어떤 그 클럽에서 일하는까지 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네. 복장을 입고 나온 것 같고 네네네. 많이 놀랐는데 파수꾼, 동주 이런 연기 보다가 갑자기 뭐야 이러면서 나오는데 잘하시는데? 저 이걸로 전향할까요? 사실 그 타쿠님이 이정재 닮았다고 누가 하셔가지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사실 전데 제가 네. 제주도 여행 가서 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했다가 망신당했습니다. 봐봐요. 자기가 부정을 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다 해. 아니 밝히고 그러니까 싶어해. 그 자기들이 뭐 하나씩 얘기하는데 네. 닮은 꼴 있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기대한 건 다른 게 아니었을까요? 이정재 말고 약간 뭘까요? 다른 거 많잖아요. 다른 배우들. 지금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에게 제 이미지를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근데 확실히 이정재는 아니다. 갑자기요? 이정재 닮았다고 본인이 예전에 얘기해서 욕먹은 목소리가 건데. 목소리는 못해요 진짜. 그거는. 그래서 본인이 이정재를 닮았다고 하시는.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정재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박정민 배우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제가 네. 그렇죠. 각선미가 되게 예쁘고 그리고 조용조용한 캐릭터만 하셨는데 뭐 그건 만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위주로 하셨는데 심지어 타짜 3에서도 진짜 약간 내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조곤조곤히 얘기하는 그런 건데 이 영화에서 연기 변신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연기도 잘하시지만 그것만 내 세상에서처럼 캐릭터 연기도 되게 잘하시고 네. 이런 부분이 이번엔 또 완전 다른 영역으로 넘어오셨잖아요. 네. 이거 제가 할까 봐요. 이거 저 잘 어울린다고 아까 그래가지고 이 얘기 나온 건데. 네. 요런 네. 그거 아시죠? 그 셋이 거래를 한 장면. 네네네. 그 황정민이 돈을 주면서 가이드를 해달라 하는 그 바에서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도 명대사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야 이 오빠 눈빛 같아. 이거요. 아니 자꾸 설리님이 잘한다 하니까 계속 성대모사 하잖아요. 그니까요. 재밌네요. 잘하셔서. 제가 그 생각보다 중독성 있어. 목소리가 하이톤은 아니지만 콧소리가 많아서 이런 어떤 중성적인 연기. 실제로 또 연기를 배우셨으니까. 포인트를 잘 살리는 시네. 네.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이. 저는 그래서 레이 캐릭터가 좋고 그 유이 그 박정민 배우 유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배경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 뭐 자기도 사실 뭐 자식이 있다. 네. 근데 그게 좀 부족했죠 설명이.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맞아요. 자기도 자식이 있다 했으면서 왜 마지막 장면에는 없었나?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프리퀄이라고 하죠. 이 편으로 프리퀄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 이정재 배우가 왜 형이랑 그렇게 끈끈한 사이였는지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8년 전에 황정민 연기했던 캐릭터의 8년 전이 어땠다. 뭐 여자친구랑 왜 헤어지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애기까지 가질 사이면 되게 좀 오래 사귀었다는 맞아요. 건데. 떡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편을 나올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죽었는데도요? 그러니까 프리퀄로 예전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실 얘네 셋이가 예전에 만난 적이 한 번 있는 거지. 뭐 한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편이 나오면 뭐 저는 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거 다 풀어주면 전 진짜 평가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걸 떡밥으로 해서 하다니. 큰 그림, 큰 일단은 그림. 뭐 평범한 전개로 아이가 크거나
아니면 그 남겨진 그 그건 황정민의 좀, 네. 여자친구에 네네네. 대한 스토리가 해소가 되면서 네.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해서도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게 뭐 이제 나중에 이 그렇죠. 편으로 충분히 나올 만해요. 제작되면 충분히 나올 만해요. 박정민 그 배우의 사연도 나오면서 주연으로 딱 등장해 주시면 그때는 흥행 가능합니다. 이거. 예고편부터 까는 거죠. 혹은 그쵸, 뭐 그쵸. 트랜스젠더와 혹은 그냥 일반 남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도 그럴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사죄하면서 절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걸 몰랐다니 죄송합니다. 큰 그림을 감히 스토리에 대해서 욕을 하다니. 감독님의 큰 그림을 감독님 얼마나 큰 그림을 가지신 겁니까? 저 이러면서 할 수 그래서 있어요. 영화 찾아보다가 의외로 이게 트랜스젠더라는 주제가 욕먹을 만한데 의외로 욕이 별로 없어서 좀 놀라긴 했거든요. 요즘에 이런 걸 그리기에는 너무 좀 민감하니까. 설림님 어떠셨어요? 이런 캐릭터. 네, 저는 옛날부터 막 뭐 짱구는 못 말려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갑자기? 캐릭터에 되게 무뎌져가지고 아 맞아요. 짱구의 못 말려는 거의 뭐 극장편마다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런 캐릭터 있구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짱구는 그냥 뭐 일본 영화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시대에 특히 트랜스젠더라는 그런 인물에 대한 평가라 해야 되나? 평판? 그런 것이 네네네.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어넣었다는 게 약간 도전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부감은 그렇게 크게 없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만 악에서 고아소설을 스포 없이 그리고 스포 있이 1부, 2부 나눠서 진행을 해봤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하다. 결론이 나서 아마 이건 물론 2부 이후에 나올 제가 하는 멘트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2회차까지도 의향이 있어서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다로 마무리하고 네. 의외네요. 그래요? 네. 오히려 저는 액션이 더 스토리가 중심이 되는 영화보다 액션이 중심이 되는 영화가 더 2회차, 3회차 하기 좋더라고요. 네. 또 너무 액션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내가 못 봤던 걸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는 걸로 하면서요. 다음 주는 주먹왕 랄프를 예고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